소리뉴스는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월 9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시애틀 시옥스가 8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퍼볼 LX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29대 13으로 꺾고 구단 통산 두 번째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옥스는 경기 내내 압도적인 수비력을 앞세워 흐름을 지배했습니다. 시옥스는 1쿼터를 3대 0으로 마친 뒤 하프타임 9대 0, 3쿼터 한때 12대 0까지 달아나며 패트리어츠 공격을 봉쇄했습니다. 패트리어츠는 4쿼터 들어 쿼터백 드레이크 메이가 35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키며 영패를 면했으나 경기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러닝백 케네스 워커 3세는 135 러싱 야드를 기록하며 슈퍼볼 MVP에 선정됐습니다. 러닝백이 슈퍼볼 MVP를 수상한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옥스 수비진은 이날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데버 위더스푼의 강한 압박으로 흐트러진 패스를 우첸나 누어수가 가로채 45야드 픽식스로 연결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데리콜, 바이런 머피 등 젊은 수비 자원들도 메이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패트리어츠 공격을 무력화했습니다. 또한 쿼터백 샘 다널스는 AJ 바너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키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여러 팀을 거치며 부진을 겪었던 그는 이번 우승으로 커리어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시옥스는 올 시즌 17승 3패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하프타임 쇼에는 배드버니, 레이디 가가, 리키 마틴이 참여했으며 경기 전 국가 재창은 찰리 푸스가 맡았습니다. 시옥스 팬 12S는 원정 경기임에도 경기장을 가득 메우며 홈경기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우승은 2015년 슈퍼볼에서의 패배를 서력하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시애틀은 수비로 답하며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란타 인근 소셜서클 지역에 한 산업용 시설을 매입해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도시 당국은 인프라 수용 능력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소셜서클 동쪽 하이타워 트레일에 위치한 대형 창고 건물을 공식 매입했으며 이 시설을 미 이민세관 집행구 구금시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소셜서클 시 당국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빠르면 4월부터 이 시설의 수감자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아이스는 이곳에 최대 10,000명까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의원인 마이크 콜린스 하원의원은 지난 4일 국토안보부가 해당 창고를 매입하기 위해 에스크로 절차에 들어갔다고 시 지도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실제 매입이 완료되면서 계획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든 셈입니다. 그러나 소셜서클 시 지도부는 이 같은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현재 도시의 상하수도, 도로, 응급서비스, 공공안전 시스템 등 어떠한 인프라도 수천 명에서 최대 10,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며 해당 시설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 당국은 이 계획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 협의나 평가 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측에 엔지니어링 평가 보고서와 함께 지역 경제 및 공공안전에 미칠 영향 분석 자료를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지난 1월 워싱턴 포스트가 산업용 창고를 개조해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로 활용하는 연방정부의 구상안을 보도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연방당국은 추방 절차를 앞둔 이민자들을 대규모 수용할 수 있는 임시시설 확보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부는 연방정부의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 프라답 탐험경관의 셀레브레이션 오브 라이프 추모 예배가 7일 오전 로렌스빌 12스톤 교회에서 엄수된 가운데 동료 경찰관들과 유가족, 지역 법 집행기관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 고인의 헌신과 꿈을 기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팀 스튜어트 피너럴 홈에서 출발한 장례 행렬이 교회에 도착하며 시작됐습니다. 개회 발언에서 마크 아이켄 귀넷 경찰 남부지구 대장은 탐험경관은 내 큰아들보다 4살이나 어린 청년이었다며 그래서 그의 순직이 10배는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잘 교육받았고 목적지향적이었던 탐황은 경찰관으로서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이어감으로써 그를 영예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가족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약혼자는 그는 늘 내 곁에 있었고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 사람이라며 그가 남긴 레거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영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추도사에 나선 J.D. 맥클로어 귀넷 경찰국장은 사고 소식을 들은 일요일 아침 모든 경찰관들이 무사하길 기도했다며 그가 지역사회를 위해 행한 모든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탐황 경관은 석사 학위를 비롯해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인재였으며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에 온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맥클로어 경찰국장은 그는 우리의 전사이자 형제였다며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장 예우 순서에서는 추모 예포 3발과 함께 추모 항공기 비행이 진행됐습니다. 성조기는 관 위에서 정중히 접혔다가 다시 펼쳐졌으며 이후 경찰국장이 무릎을 꿇고 유가족에게 성조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귀내 경찰청을 비롯해 검찰청, 루렌스빌 경찰서 등 지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타 지역 기관과 주민들이 보낸 위로의 편지도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배는 참석자들의 묵념과 경례 속에 마무리됐으며 장례 행렬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사회는 탐험경관의 헌신과 따뜻함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 동남부 6개주 한인상공회의소를 하나로 잇는 동남부 한인상공회의소 연합회가 7일 오후 둘루스 캔톤하우스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연합회 출범은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미 동남부 6개 주에서 활동 중인 한인 상공회의소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동준 연합회장이 공식 취임하며 동남부 한인 상공회의소를 하나의 연방 체제로 묶는 새로운 출발을 대회에 선포했습니다. 신동준 신임 연합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각 주와 도시에서 활동하던 한인상공회의소가 이제는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동남부 한인경제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 주류 정치인과 한인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준 애틀란타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동남부는 한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집중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인 경제 협력의 핵심 거점지라며 6개 주 상공회의소가 긴밀히 협력해 비즈니스 생태계 발전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총영사관도 이러한 연대와 협력에 적극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향후 상공회의소 간 교류 확대, 차세대 기업인 발굴, 무역 및 투자 정보 공유, 한인 기업 권익 신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행사에서는 각주 상공회의소 대표 임원 위촉식과 연합회 임원 소개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기념 촬영과 만찬을 통해 동남부 한인 경제 네트워크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사회의 웃음의 소통법을 전하는 특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방송 개그 작가 신상훈 씨가 초청돼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유머와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신 작가는 방송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웃음이 인간관계와 조직, 가정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냈습니다. 그는 유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가장 빠른 언어라며 갈등을 완화하고 공감을 이끄는 유머의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 생활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 관리와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습니다.
신 작가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굳고 결국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된다며 웃음과 유머가 가정 내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쉬운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0여 명 청중과의 즉석 애드리브와 참여형 진행은 강연장을 여러 차례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강연이 끝난 뒤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가정에서 바로 실천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은석 한인 회장은 딱딱한 주제가 아닌 웃음을 통해 소통을 이야기하는 강연이라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문, 문화 강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에서 오랜 기간 코미디 예능 프로그램을 집필해온 방송 개그 작가로 2004년 KBS 연예대상 최우수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유머 커뮤니케이션 강연가이자 교수로 활동하며 기업과 공공기관, 교육 현장에서 유머를 활용한 소통법과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활발한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유머가 이긴다, 애드리브의 기술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강연은 지역 한인 비즈니스와 의료기관, 외식업체들의 협찬으로 더욱 뜻깊게 마련됐습니다. 협찬에는 동아제약, 예병원, 허니피그, 콜핑스, 타다카페, 매그놀리아 코티지 등이 행사를 후원했습니다. 지금까지 2월 9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